비싼 옷을 입었는데도 왠지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히 좋은 옷을 입은 것도 아닌데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명품 가방도 아니고 비싼 보석도 아닙니다. 사치스럽지 않은데도 부티가 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사람이 훨씬 단정하고 여유 있어 보이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비싼 옷을 입는다고 부티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모임이나 결혼식장에서 이런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싼 물건을 걸쳤는데도 이상하게 옷보다 가격표가 먼저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방을 계속 의자 위에 올려놓고 누가 알아보지 않으면 먼저 브랜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거 이번에 새로 산 건데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물건의 가격은 알게 되지만 그 사람에게서 여유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비싼 물건을 소유한 사실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그 물건은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별로 비싸 보이지 않는 옷을 입었는데도 사람이 정갈하고 품이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구김이 없는 셔츠, 깨끗한 신발, 잘 정돈된 머리, 편안한 표정. 어떤 브랜드인지 몰라도 먼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분은 자기 생활을 잘 관리하는 분이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부티란 결국 돈 냄새가 아닙니다. 자신과 자신의 생활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비싼 외투라도 소매가 지저분하고 단추가 떨어져 있다면 고급스러워 보일까요? 반대로 몇 년 된 옷이라도 보풀을 정리하고 다려서 입으면 훨씬 단정해 보입니다. 결국 사람의 인상을 만드는 것은 물건의 원래 가격보다 그 물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옷과 물건만 잘 관리하면 부티가 날까요? 아닙니다. 겉모습보다 더 강하게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부티는 관리할 줄 아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69세 윤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여사님은 동창 모임에 나갈 때마다 비슷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짙은 남색 바지에 밝은 셔츠, 작은 가죽 가방 하나. 친구들 중에는 명품 가방을 여러 개 가진 분도 있었고 고가의 보석을 착용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끝나면 이상하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윤 여사는 늘 차분하고 참 있어 보여. 윤 여사님의 옷이 비싸서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했고 자리에 앉으면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상대의 말을 바라보며 들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고 누군가 실수해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는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천천히 이야기해서 참 좋았어요. 친구들은 그분과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옷차림만 보고 상대를 고급스럽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시간과 사람과 물건을 다루는 방식을 함께 봅니다. 약속 시간마다 허겁지겁 뛰어오는 사람은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조급해 보입니다. 계속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상대를 기다리게 하지 않고 말할 때 한 박자 쉬며 작은 실수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안정된 인상을 줍니다. 사람들이 흔히 부티라고 부르는 감정의 상당 부분은 사실 이 사람은 자기 삶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옷과 화장으로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평소의 습관이 표정과 자세와 말투에 그대로 남습니다. 오랫동안 조급하게 살아온 사람은 말이 빨라지고 남과 비교하며 살아온 사람은 대화 속에 자랑과 질투가 자주 섞입니다. 반대로 자기 속도대로 살아온 사람은 크게 꾸미지 않아도 편안한 분위기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여유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보다 먼저 줄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티를 없애는 가장 큰 원인은 빈틈없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부티가 나려면 뭔가를 더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가방, 좋은 코트, 좋은 시계.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것보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값비싼 가구가 가득한 방보다 잘 정리되어 움직일 자리가 있는 방이 더 편안하고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말을 쉬지 않고 이어가는 사람보다 상대의 말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더 깊어 보입니다. 일정을 빽빽하게 채워 늘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약속 사이에 여유를 두는 사람이 더 안정돼 보입니다. 옷장 안에 옷은 넘쳐나는데 입을 옷이 없는 사람보다 자신에게 잘 맞는 몇 벌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여기에는 인간 심리의 중요한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공간이 있는 사람을 안전한 사람으로 느낍니다. 말할 여유가 있고 기다릴 여유가 있고 실수해도 넘어갈 여유가 있는 사람. 그 사람 곁에서는 나도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든 순간을 경쟁하듯 살아가는 사람 옆에서는 긴장하게 됩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구 자식이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비싼 물건을 가졌는지 계속 비교하면 대화에 빈틈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이런 조급함이 보이면 부티보다는 피로감이 먼저 느껴집니다. 72세 최 씨는 은퇴 후 모임에 나갈 때마다 옷을 새로 샀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초라하게 볼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은 좋은데 당신 얼굴이 늘 급해 보여요.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살펴보니 모임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웃을 때도 누군가를 의식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뒤 최 씨는 옷을 더 사는 대신 세 가지를 바꿨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조금 일찍 도착하고 자리에 앉기 전 휴대전화는 가방에 넣고 누가 자랑을 해도 비교하지 않고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몇 달 뒤 친구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요즘 자네 사람이 참 편안해졌어. 최 씨가 원했던 말은 옷이 멋지다였지만 정작 사람을 빛나게 한 것은 옷이 아니라 편안해진 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거창한 변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치하지 않고도 품격 있어 보이는 5가지 습관. 첫째, 약속 장소에는 10분 먼저 도착하십시오. 사람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값싼 옷이 아니라 허겁지겁 뛰어오는 모습입니다. 시간에 쫓기면 표정이 굳고 옷차림도 흐트러집니다. 조금 먼저 도착해 숨을 고르고 옷매무새를 정리하면 같은 옷을 입어도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찍 도착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나는 당신과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어떤 명품보다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둘째, 새 것보다 깨끗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고급스러움은 새 옷의 개수보다 관리 상태에서 드러납니다. 소매와 목깃이 깨끗한지, 신발에 먼지가 묻어있지 않은지, 가방 손잡이가 해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옷을 다려 입고 보풀을 정리하고 단추를 바로 달아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브랜드는 몰라도 정돈된 상태는 바로 알아봅니다. 셋째,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화려한 옷에 큰 보석, 강한 화장, 눈에 띄는 가방까지 모두 더하면 고급스러움보다 애쓴 느낌이 먼저 날 수 있습니다. 강조할 것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옷이 화려하면 장신구는 단순하게, 가방이 눈에 띄면 옷은 차분하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할 이야기가 많더라도 모두 꺼내놓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깊어 보입니다. 넷째, 말과 행동 사이에 한 박자의 여유를 두십시오. 상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대답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바로 표정을 바꾸지 마십시오.
식당에서 주문이 늦어져도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잠시 기다린 뒤 말하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집니다. 품격은 완벽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다섯째, 자신의 형편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비싼 물건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할수록 행동이 어색해집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비싼 것보다 편한 게 좋아. 이렇게 자신의 기준을 담담하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당당해 보입니다. 진짜 부티는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잘 관리하고 편안하게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물건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티가 난다는 것은 부자로 보인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느껴지는 정돈됨과 안정감, 무리해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감에 가깝습니다. 명품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하는 습관, 기다리는 태도,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여유는 돈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싼 물건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자신의 시간과 말과 표정을 잘 다루는 사람이 더 오래 품격 있게 보입니다. 오늘부터 옷을 더 사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채우려고 하는가?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물건이 아니라 조금 더 천천히 걷고 조금 더 정돈하고 조금 덜 의식하는 생활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가격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품격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옷을 잘 입는 사람인지, 말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인지, 약속과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인지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